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손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슈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손학규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나는 퇴진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신환 원내대표와 같이 이렇게 계속 있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자돼 왔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물러날 의사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당대표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함부로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들이 뽑은 원내사령탑입니다. 지나치게 최근에 좀 원내대표의 위상이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대표가 원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내 상황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위상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일성 지도체제에 비해서 원외 대표이다 보니까 원내 사령탑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서도 하고 행동으로서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좀 그렇게 좀 본인의 지위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위에서 손 대표도 원외네. 위에서 그렇죠. 거기도 원외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안철수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금 본인의 입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다. 그리고 당선된 지 오늘 이틀째 되는 날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좀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도 지금 바른미래당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수 없고 무소속으로 있을 바에는 그냥 바른미래당 안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시점까지 보면서 그때 같이 해서 손학규 대표를 좀 더 흔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랑곳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손학규 퇴진을 주장한 오 원내대표가 13명 플러스 알파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손 대표가 수세에 물려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버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24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인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총선 1년 전 이맘때쯤 되면은요. 여당이라든지 제1야당 내에서 거의 권력 투쟁에 가까운 긴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어는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친문이 있다면 반문도 있고 비문도 있고 또 과거에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보면 친박도 있고 반박도 있고 비박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상당히 역동적으로 굴러가는데 지금 보면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죠. 그 와중에 막말 논쟁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지금 내부에서 일련의 권력투쟁 같은 게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지분은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오신환 원내대표의 등단 그리고 공약으로 이제 바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조처를 내리겠다라는 게 중요 공약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는 데는 분명히 그 복선이 존재하리라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내에 있느냐 원외에 있느냐도 상당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갈등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에게 자기 당으로 와서 같이 합쳐서 뭔가를 하자 이러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타이밍을 알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비추냐면 손학규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우리 당에 같이 와서 유승민계를 물리치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이 손학규 대표가 지금 타이밍을 알고 물러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라는 건 이렇게 생물과 같아서 뭐 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이렇게 생기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혁적이고 중도의 어떤 정당이 탄탄하게 좀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캐스팅보트 운전대를 잡았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사개특위위원 바로 오늘 교체가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태규 의원 교체가 됐고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게 많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신속처리 안건을 상정할 때는 위원회 5분의 3이 예. 이제 찬성을 해야지만 상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논의돼서 의결에 붙여질 때는 가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분이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은 예. 나머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땐 이걸 가지고 논란을 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예. 본인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까지 상정됐다, 거스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예.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부터는 지금 오늘 검찰총장도 입장을 냈고,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뭐 결사 반대, 그리고 나머지 야당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좀 조정 조율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논의할 갖고 수 논의할 있는.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개특위가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예. 바로 연동되는 게 이제 정개특위와도 이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반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야당에서 거부하거나 비토를 놓는다면. 논의를 못하게 할 수만 없어. 그러면 원안으로 상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머리를 해야 맞대고 되네요.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 해당 상임위로 회부됐을 때 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성과를 내야지 안 그러면 20대 국회 심판론 예. 한 게 뭐 있냐라는 그런 큰 프레임에 지금 20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해서 두 분이 됐지만 결국은 뭐 답을 찾는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특히 물론 오신환 대표도 본인이 하고 싶었겠지만 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통해서 본인이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태규 위원으로 교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길게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좀 희박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패스트 트랙에 올려 태우면서 예. 여권 내에서 단기간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330일을 꽉 채워서라도 제대로 된 선거법, 또 제대로 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대로 된 공수처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공수처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2개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이 준연동형 가지고는 안 되고 연동형으로 하고 국회의원 수 늘리자고 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수 늘리자 그러면서 그럼 늘어난 국회의원만큼 국회 예산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그럼 줄여가겠다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총액을 동일하게 한다는. 총액을 동일하게 해야 국민에게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패스트 트랙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의 구도 속에 참여하라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고 이것이 330일의 어떤 기한 내에 가장 현실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그리고 가장 최선책이 아니라면 가장 차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머리를 맞대는 그리고 나름대로 24명의 소수 정당이지만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 해법을 내놨는데 일단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운 거 사과하고 청와대는 1대1 회담 받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거는 바른미래당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자꾸 그 정치를 희화화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와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에 준해서 처리가 된 패스트트랙을 왜 사과하라고 예. 합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말장난이라고 일단 저는 한국당을 합니다. 좀 불러오는 명분 불러오더라도 예.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신속 처리 안건을 상정하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그 당 출신을 하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을 자꾸 현혹시키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뭔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 더 큰 골이 생기고 더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원칙, 상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신환 의원께서 여야 모두의 출구를 찾는 아주 묘수라고 생각하고 냈을지 모르겠지만 사과할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정작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람이 잘했다고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더 이어가면 고발당한 폭력 행위를 한 의원이나 보좌진들을 또 취하해야 된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을 때 국민들은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 위에 특권 집단이냐라고 보여집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구나. 국회의원이 만들고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에게 면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뭐 의견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그 요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것 때문이다. 예. 극혐 정치를 불러일으켜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 차제에 자유한국당이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원내에 들어와서 여야 5당 그 상설협의체에 했던 그것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뭐 묘수를 만들고 또 뭐 우리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당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여당이 양보해야 될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떼쓰고 뭐 장애로 나가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불러들이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뭐 조금 뭐 검토는 해보겠다라는 뉘앙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서 논의할 수 있는 현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권력을 위임해주고 또 집권당으로 위임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이해가 대립이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 통합과 함께 갈등을 조절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양보하지 않을 거면은 왜 집권당이 되고 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소위 패스트 트랙으로 그 절차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아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당장 지금 민생 법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정 협의를 하고 또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우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100%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또 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걸 경청하는 집권당의 자세가 있어야 이 난국의 어떤 그 실마리가 저는 풀린다고 보고요. 또 애초에 패스트 트랙이 그러면 100% 지고지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를 제기했느냐. 뭐 수도 없이 얘기해서 전 반복하고 싶지도 않은데 여전히 사보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 막말로 지금 지지도가 또 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표하는 여론이
여론이 30%, 40%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아니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과 어떤 그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국회로 가가지고 의원들을 낱낱이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지지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올라가리라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출구를 찾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이런 얘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요. 막말에 정말 그 대마왕이라고 하는 북한에다 대고도 그 출구를 만들어주는데 한번 그런 어떤 포용력 있는 지도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정호김 의원님은 강조할 때 항상 이렇게 책상을 잠깐 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자막에서도 나왔지만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리고 오신환 대표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든 뭐 복귀든 지금은 추경안을 처리해야 된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산불난 주민들을 만나서 산불 피해 대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묻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건 묻고 그냥 진도를 나가야 빨리 됩니다. 돌아와서 네, 임시국회 그게 지금 열고.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서로에게 서로가 뭐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패스트트랙을 합의했고 그것이 방해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이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여야 사당 대표가 할 수밖에 없었고 선거 내년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한이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 만나자고 얘기했던 배경은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인도적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또 예. 특히 곧 있으면 트럼프가 한국에 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우세스러운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이 아니라 뭐 민생투쟁 대장정인데 그냥 투쟁을 빼고 예. 민생 대장정 원래 하기로 했던 한교안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예. 약속했으니까 그 투쟁 빼고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주말에 이 집회를 열어서 지금 손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망언이 나오고 극혐 발언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장외투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 국민들로부터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땡볕에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장외 집회는 접고 예. 민생 대장정 하시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새로 된 대표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추경안 처리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치는 말씀대로 생물과 같아서 치열하게 대치돼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방안이 모색되기 때문에 지금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복귀를 하셔서 논의 테이블에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봅니다. 어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울로 달면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대치 전국인데요. 예. 만약에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면 이런 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대1로 만나자 아니면은 뭐 5당이 만나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삼권 분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야당들의 어떤 반대와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런 어떤 행태가 반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1야당의 네. 당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대표들도 1대1로 만나서 경청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잠시 좀 끊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예. 지금 저희가 후보를 좀 전해드리면요. 이재명 먼저 경기지사가 특검라면과 공직선거법 사법부가 1층에서 무죄가 선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도중에 여러 이슈가 지사님의 송사에 좀 놓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늘 섰습니다. 1심이었는데요. 무죄가 선고가 됐다.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권남용 부분도 재판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로 채택된 거하고 증거를 이렇게 아예 검찰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지도 않은 내용도 있고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그 이제 부적절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뭐 육성으로 녹음이 된 파일이 공개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 그 재판이 그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그 진술이 오락가락한 진술, 그러니까 증언 자체가 차이가 나는 증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거 자체도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누락시키고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공개해서 망신 주기를 해왔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무죄를 확신했었던 거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도 결과적으로 그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TV 토론회 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일부에서는 선거법이 부분 유죄 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뭐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도지사라는 것은 시장 선거나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그 선거법 위반의 여부가 무게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제까지 저희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경기도지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마음 졸이고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 소속이기도 하고 이것이 경기도가 저희가 오랜만에 도지사를 뽑아서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전 공백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무죄가 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이 정치인의 재판이라든지 또는 뭐 보석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당에 유리하면 그거는 참으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타당에 유리하면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또 언론에서 일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표현은 좀 원색적이나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요. 키운다라고. 그렇습니다. 뭐 키운다고 해두시죠. 그러면은 요번에 이 이재명 그 지사의 1심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준 사법부로서의 이제 검찰이 앞으로 항소를 할 것인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결론과 관련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자제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인제 나경원 대표가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경제가 지금 최고로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국회 내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 있게 들어가서 이제 원내에서 제1야당으로서 대한정당의 역할을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